네, 안녕하세요. 이재관입니다. 페페TV 블록체인 뉴스 이재원의 클로즈업 라이브 생방송 3회째 지금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 지금 급하게 나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송상의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상황적인 게 좀 있었는데, 잘 극복을 하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페페TV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이슈나 뉴스거리를 이제 찾아서 함께 이제 공유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쭉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사 검색해서 바로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다르게 좀 해보려고 많이 좀 시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좀 이제 인터넷 상황이나 그런 게 조금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라이브 방송하기가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되게 이제 버퍼링이 많아서, 우선은 집에서 그래도 좀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그곳에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방송하는 그런 테마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많이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쌩얼이 조금 민망하면은 여러 가지 그 라이브 기능을 해볼까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화면 장면 전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예로 됐나요? 보이시나요? 이런 컨셉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굳이 배경이 없이도 색다른 어떤 묘미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페이스북 라이브 보면은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얼굴을 꾸밀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그걸 매번 한번 방송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컨셉을 잡아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노출이 되는지도 한번 재미삼아라도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 방송 채널 웹이 많이 있긴 한데 가장 괜찮은 게 일단 페이스북상에서 정해지는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 이런 지금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어떤 스튜디오에서 배경 화면이나 캐릭터를 꾸미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역시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블록체인에 관한 기사들은 워낙 이제 인터넷에 많이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기사가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쭉 해보다 보니까 정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정말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이제 하나 둘씩 정리를 해 나갈 것 같고요. 일단 방송의 묘미도 이런 캐릭터화된 이미지, 캐릭터화된 그런 배경 화면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줘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오늘은 제가 그 블록체인에 대한 기사를 한 5가지 정도를 미리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서치를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요약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얘는 이제 캐릭터는 잠깐 수정을 좀 하고요. 네.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미리 이제 이게 또 반대네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자, 그러면은 얘를 먼저 화면을 좀 전환시켜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지금 쓰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5가지 정도만 먼저 서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그래도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해가지고 5가지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하면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노인 행복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그런 기사가 검색이 되어 있고요.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전반적으로 어떤 행정 분야에까지 확대돼서 지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내용은요, 최초 의료 미용 체인 블록체인 컨퍼런스 등장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료 미용 체인점 같은데요. 그런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도입돼서 활용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란 관련된 기술이 이제 핫한 기술이 이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그런 화폐 종류로 유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유통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새로운 유통시장을 열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검색이 됐고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2018년도 세계 암호화폐 박람회가 3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박람회까지 개최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들이 이제 3월 25일 날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그런 소식이 좀 접해져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환자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가상화폐로 이제 보상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관련된 기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이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가상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체계가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관련 내용이라서 제가 5번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 내용이었는지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죠. 블록체인에 관련된 뉴스 중에서 노인 행복센터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전경진 이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이제 관련 내용을 했네요. 한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경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 후보는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노인행복센터 구상안을 제시했다. 어떤 지금까지 구상안인 것 같습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을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 종합 대책인 정노환, 정처 없는 노인들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그런 정노환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부산시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부산의 전체 인구 16.2%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에 속한다며 정노환 정책은 고령 친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행복센터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기존의 부산 지역 내 노인복지 관련 기관과 자원을 연계해 노인들의 건강, 주거, 복지, 일자리, 돌봄 등 영역에서 상담, 교육지도, 평가, 컨설팅 등 서비스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 그는 노인행복센터는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24시간 365일 원스톱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식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제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상황에도 반영되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 노인 복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주거, 복지, 일자리, 돌봄
그런 영역에서 상담, 교육지도, 평가, 컨설팅 그런 걸 통합적으로 이제 관련된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걸 부산시장 후보에 출마하면서 지금 공약 비슷하게 내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인 행복센터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시스템 구축 등 첫 해 센터당 30억 원씩 총 480억 원, 예산이 한 480억 원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노인 행복센터와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에는 부산 지역 230개 경로당을 실버 케어센터로 전환해 일자리와 연계한 노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개방적 세대 통합형 공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노인의 건강 상식 및 정보 이해 능력 향상과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노인 전용 장난감 대여 부스 설치도 약속했다. 이건 조금 재미난 거네요. 노인 전용 장난감 대여 부스로 설치한다는 계획이고요. 아울러 경제 사각지대인 늪인 폐지 줍는 노인 등 저소득 노인 지원을 위한 안전리어카 제작, 노인복지관, 신노년문화 확산 등을 발표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경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블록체인 기반의 노인행복센터를 구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두 번째 키워드였죠? 블록체인 최초 의료 미용 볼까요? 수시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와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미모가 가치다. 최초 의료 미용 체인 뷰티블럭 토건스카인가요? 네. 블록체인 컨퍼런스 등장. 이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 미용 체인 뷰티블럭이 2018년 도겐스카이 맞나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참석했다. 의료 미용 체인이 어떤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초대받았던 내용이라고 하고요. 노겐 경제와 블록체인 업계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2018년 노겐스카이 블록체인 컨퍼런스는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뮤티블록한 중 팀이 컨퍼런스에 참석했으며 한국 창업 파트너 최윤호는 컨퍼런스 현장에서 사업 발표를 진행하였다. 100여 명이 넘는 각국 정부 지도자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토겐 경제 발전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과 도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4개국에서 각국 정부 지도자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의료미용 체인 관련된 컨퍼런스를 했다는 소식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중간 한번 볼까요? 또한 의료 미용 업계는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졌을 때 가져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의 가치는 의료 미용체인 뷰티블럭을 수많은 블록체인 수직 응용 분야 항목 중 두각을 나타내게 한다. 의료 미용 영역의 정보 불투명, 신용 자본과 고객 모집 자본의 문제를 블록체인과 뷰티블록 토겐 운영을 통해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한 미용이나 의료 분야에서도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본, 고객과 관련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각국의 지도자와 블록체인, 의료미용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매번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기사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아니죠. 거의 매 시간 단위로 지금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와 있고요. 뭐 쭉 한번 볼까요? 뭐 블록체인 라이브 토론회 스타트업 캠퍼스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생중계 한다고. 이건 제가 좀 전에 기사 검색했을 때는 안 떴는데 19분 전에 이제 기사가 올라왔네요.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가상화폐 블록체인 특허 출원 급증 3위는 한국이고, 좀 전에 기사를 검색했을 때는 블록체인의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중국이었다고. 현재 중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봤을 때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의료 분야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신문에 난 기사고요. 블록체인 기반 환자 커뮤니티 구축, 가상화폐로 보상도. 가상화폐로 뭔가 보상도 주어진다는 그런 조금 기사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커뮤니티가 구축된다. 기존 환자 커뮤니티와는 보상 체계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커뮤니티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사람들은 아플 때 병원을 찾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한다. 현재까지 건강정보 교류는 주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답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특정 질병에 특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환우회 통해서도 제공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참여자의 혜택 부족으로 충분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이제 어떤 환자 커뮤니티에 대한 사항을 쭉 설명해 줬고요. 휴먼스케이프는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보상 체계를 활용한 블록체인 커뮤니티 구축으로 환자와 전문가에게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 환자들은 환우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술 전후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 굉장히 이제 보상 체계를 마련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원격 의료가 합법화된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커뮤니티 웹을 구축한다. 장 대표는 난치병 커뮤니티 정보가 파편화돼 흩어져 있다면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거대 환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증상이 문제가 된 환자는 원격 의료로 진료받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뭐 약간 상상을 해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뭐 전 세계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이 되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블록체인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 이루어지면은 그걸 뭐 이용자나 소비자가 누구든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와 뭐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가상화폐로도 뭔가 보상이 주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플랫폼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정확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은 그 분야마다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 이용자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고 또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뭐 보상도 뭐 같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유통시장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새로운 유통시장 연다. 글로벌 유통시장 격번. 한국 아직 먼 얘기. 이건 지난번에 잠깐 봤던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공공거래 장부라는 개념의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유통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월마트 등 세계 굴지의 유통기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유통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월마트에서도 상용화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유통 물류에 도입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식품 안정성 확보와 기업의 물류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국내 유통업계는 블록체인의 개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국내에서는 좀 많이 그렇죠.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짜 백소 사건, 대장균 시리얼 사건 등 항상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여전히 기업의 양심에 소비자의 안전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식품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어떤 나라보다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이 먼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유통에 접목을 하고 있네요. 벌써.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QR코드만 찍으면 식품의 원산지부터 유통 단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도 빨리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깁니다. 블록체인으로 시작된 글로벌 유통업계 격변. 블록체인은 일종의 온라인상의 공공거래 장부라고 볼 수 있다. 중앙서버에서 정보를 기록 보관하는 것이 아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 등을 막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이나 단체가 중앙서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겠네요. 기업에서 단체가 중앙서버를 만들 필요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세이브할 수 있겠죠. 예컨대 국내 대형마트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원재료 생산부터 식품 가공, 운송, 판매 단계를 한 번에 관리하려면 이 모든 정보를 담은 중앙 서버와 함께 막대한 양의 데이터 네트워크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출되는 관리 비용과 고용 인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한 기업이 식품의 출하부터 진열대에 오르기까지 모두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투입 비용과 인력 대비 향상되는 식품 안정성의 효율이 좋지 않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생산자, 제조자, 운송자, 판매자가 각각 온라인상의 가상 장부에 정보를 입력해 이를 하나의 정보로 다룰 수 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블록체인상의 정보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렇네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상품에 대한 유통 전 과정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관리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조금 이슈화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 아직 먼 나라 얘기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부 금융 거래에만 블록체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죠? 항상 비트코인이니 가상화폐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막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는 블록체인 도입 검토 자체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네요. 외국 웰마트나 중국에서는 많이 지금 보편화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뒷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미국과 중국과 같이 소비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식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은 먼 이야기이다. 국내에 붐이 일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중에서도 유통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자는 유통, 물류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기술은 정부, 대기업 차원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라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이건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정부나 정말 대기업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어떤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유통업계에서도 조금 획기적인 그런 사항들로서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듭니다. 자, 일단 살펴봤고요.
기사를 하나 더 볼까요? 아까 박람회 했던 기사는 벌써 밀렸네요. 박람회 했던 기사가 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지금 거의 몇 분 단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워낙 많은 기사들이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식들이 금방금방 또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볼 수 없나요? 아까 블록체인 관련된 박람회를 한다는 소식이 아까 떴었는데, 그 기사는 벌써 밀린 것 같습니다. 한번 검색을 더 해볼까요? 키워드를. 박람회. 여기 있네요. 2018년 세계 암호화폐. 한국경제TV에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2018년 세계 암호화폐 박람회를 오는 25일 개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동향 및 차세대 투자 분야를 전한다 라는 기사고, 장소가 25일 일요일인가요? 더케이 호텔이네요. 아시아 최대 암호화폐 엑스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네요. 2018년 세계 암호화폐 박람회가 2018년 3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내용이고요. 잠깐 좀 기사를 읽어볼까요? 2018년 세계 암호화폐 박람회 관계자는 방콕, 두바이, 쿠알라룸푸, 인도, 간디니가르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열린 주요 엑스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아시아의 역동적인 금융 도시 서울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벌써 이게 처음이 아닌가 보네요. 보니까는 방콕, 두바이 등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이번에 서울에서도 개최를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논리적 분석, 향후 변화에 따른 동향 및 블록체인의 혁신 또는 방해 요인 등에 대한 지침을 바탕으로 차세대 암호화폐, 금융, 기술 및 투자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할 계획이다. 그러네요.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를 해봤는데요.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블록체인 기술, 오늘 제가 봤던 기사 5가지는 블록체인 기반의 노인 행복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상황에 대한 기사가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최초 의료 미용 체인인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등장했다라는 기사와 새로운 유통시장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해서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고요. 암호화폐 박람회가 3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환자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가상화폐로 뭔가 보상도 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5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한번 마무리. 3번째 진행을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런 기사들은 정말로 많이 이제 소식들이 기사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사이에 막 기사가 밀려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용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소식들을 저도 이제 전반적인 정보나 지식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또 알 수 있고 들어야지만이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 시간 잠깐씩이라도 그런 관련된 기사를 한번 검색해서
같이 공부하고 정보를 또 접해보는 것도 이쪽 시장의 흐름과 그런 지식을 쌓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세 번째 암호화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할 때마다 조금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것도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라이브로 방송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한데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도 꾸준히 봐야지만이 어떤 판단 기준과 지나가는 그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기회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일주일에 3번씩 편안하게 라이브 형태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많이 또 접속해 주신 분들은 함께 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함께 또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날 또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